치아 페임은요, 치료만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치아가 미세하게 휘면서 깨지는 병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세게 물거나 오징어, 얼음, 견과류 같이 딱딱한 것을 자주 드시거나 혹은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 옆부분이 깨졌을 때 잘 메워줘도 금세 다시 시리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곳니 부분 쪽이 찬물만 마셔도 시리고 하는 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분들 많으시죠? 치과에서 치료도 받았는데 왜 계속 시리지 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건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치아 페임이 왜 생기고 한번 치료해도 계속 생기는 이유, 그리고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 시린 치아는 충치가 아니라 이런 이유였구나 하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님, 치아 페임이 정확히 어떤 상태고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거를 굴곡파절이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단단하잖아요. 동시에 또 탄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의 구조가 겉에는 에나멜이라고 굉장히 딱딱한 재질이 있고 안쪽에 있는 상아질은 무르면서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이렇게 씹는 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살짝씩 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단단한 부분인 에나멜이 이 치아 목 부분에서 제일 얇거든요. 여기서 조금씩 파절돼서 떨어져 나가요. 그거를 이제 굴곡 파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시리다 이거예요. 혹은 시리고 씹을 때 치아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아 페임으로 이제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은가요? 진짜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되게 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빵이나 파스타 이런 거 먹는 문화권보다는 우리나라 음식이 좀 나물류, 김치류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게 좀 씹는데 치아에 부담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치아 페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교합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씹는 힘인 건데 교합력을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잘 때 꽉 물고 자거나 이갈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당연히 생기고. 보통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교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정을 하면은 치아가 배열이 바뀌니까 교합점이 달라져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교합점이 아니라 이게 교합점이 바뀌기도 하고 교정이 되고 있는 중간에는 치아가 어느 부분은 세게 닿고 어느 부분은 약하게 닿고 이런 게 계속 바뀔 수가 있어서 이럴 때 또 굴곡파절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 굴곡파절이 좀 자주 생기는 부분이 송곳니 옆에 작은 어금니 쪽 여기 좀 많이 생겨요. 특히 젊은 분들이 생기면 대부분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치아도 많이 닳고 막 해서 어금니까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빈도상 봤을 때 많이 생기는 부위는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쪽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많은 힘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어금니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작은 어금니가 2개가 있고 그 옆에 큰 어금니가 2개가 있는데 큰 어금니랑 붙어있는 작은 어금니는 작은 어금니긴 하지만 어금니가 받는 수준의 교합력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좀 깨지기 쉽겠죠. 이렇게 페임 치아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무조건 메워야 하는 건가요? 처음에 아주 조금씩 깨져나가서 메우기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코팅하는 약재만 좀 발라드리거든요. 그 부분의 민감성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약재 발라드리고 눈에 띄게 좀 보이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좀 메꿔드려요. 메꾸거나 이제 코팅하는 약을 바르면 아무래도 당장 시린 게 많이 경감이 돼요. 근데 이제 시린 게 경감은 되지만 일단 이 치아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 시리게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치아가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려면 한 2주 정도? 2주 정도는 좀 딱딱하고 질긴 거 먹지 않고 양치질 잘 해주시면서 그쪽을 조금 안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페임 부분을 메우는 경우에 보통 크게 2가지 재료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치아 색깔 나는 걸로 메우는데 한 번은 금으로 때우신 거 본 적도 있어요. 아무튼 보통 이제 레진이나 GI 글라스 아이오노머라는 재료로 메꾸는데 레진이 조금 더 잘 안 떨어져요. 내 치아도 깨져나가는 부분이니까 사실 어떤 재료를 메워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레진이 조금 더 접착력이 좋고 조금 더 치아 색깔처럼 자연스럽고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게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글라스 아이오노머는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되는 재질이고 이걸로 메꿔도 제가 경험상 레진보다 접착력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리즈너블한 정도여서 저는 GI를 좀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소를 이렇게 내보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충치 예방에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중에 또 패였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던데 이거는 치료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내 치아도 깨지잖아요. 내 치아보다 강한 재료는 없거든요. 근데 내 치아도 못 버티고 깨져나가는 판국에 어떤 재료가 버티겠냐 말씀드리는데 이 굴곡파절의 원인이 교합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조심해서 씹으셔야 돼요. 이갈이가 있거나 이약물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갈이 장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보톡스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좀 씹는 힘을 약하게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재발되지 않게 좀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꼭 여쭤봐요. 이런 분들은 혹시 좋아하는 간식 있으시냐? 딱딱한 거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딱한 거 안 드신다 그래요. 그럼 제가 말을 바꿔서 여쭤보거든요. 자주 드시는 간식 같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아몬드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어보면은 실토를 하십니다. 치아가 나만하지 않죠. 굴곡파절은 사실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쳐야 재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꾸는 게 좋을까요? 먼저는 이갈이랑 이약물기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갈이랑 이약물기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깨있을 때 조심한다고 해도 밤에 잘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갈이 이약물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갈이나 이약물기가 좀 약해지도록 보톡스를 맞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밤에 끼고 자는 이갈이 장치, 나이트 가드가 있어요. 요거를 치과에서 맞추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평소에 좀 내가 딱딱하고 질긴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꼭꼭 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음식이 좀 씹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많아요. 특히 뭐 김치류, 나물류 이런 게 딱딱하지 않지만 씹기 어려운 음식이에요. 이게 치아와 치아를 이렇게 딱 맞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야 씹히는 음식이라서 사실 음식들이 치아와 치아가 꽉 닿지 않고 이렇게 살살살살 굴려 씹어도 씹히거든요. 좀 살살살살 굴려 씹으셔라 말씀드리는데 김치나 나물류는 조금 작게 잘라서 드셔도 되고 좀 살살살살 굴려서 씹으시면 다 씹힙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그거 중요하고 양치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돼요.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분이 양치가 잘 안 된 경우에 거기에 플라그가 많이 쌓이면 치아가 이제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 치질이 약해져요. 그러면 더 깨져나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양치 관리 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를 막 박박 닦으면 거기가 패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일어나기 어려워요. 치아를 박박 닦는다고 해서 치아가 깨져나갈 정도면 뭐 잇몸은 이미 다 작살이 나 있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양치 관리는 잘 해주시면 됩니다. 치아 페임은 충치가 아니고 습관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왜 생겼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덜 깎고 오래 쓰실 수 있게 보험 치료부터 필요한 만큼만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치아를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가기 전에는 치과 언니 꼭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